백평론가님,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금 다 이긴 걸로 생각하고 다소 방심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이 막판에 나타나고 있는 게 한 두서너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본인의 실언, 말 실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해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헛발질로 끝나지 않느냐. 이게 국민의힘이 잘만 살려내면은 막판 대선 전에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반전 카드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그 직위원 부장판사 이 재판장이 19일 날 윤 전 대통령 재판 시작 전에 모두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삼겹살에 소맥, 소주하고 맥주를 타는 그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민주당에서 제시한 사진 아닙니까? 네, 그 사진이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증명하는 그런 사진이 됩니까? 사실은 5월 14일 날 룸살롱, 강남 룸살롱 의혹 제기를 직위원 부장판사 상대로 했고, 그 다음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일 때 이 법에 규정된 날을 인식하지 이제 아니한 상태에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한 앙금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5월 14일 날 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 강남 룸살롱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내란 혐의 관련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삼겹살에 소주나 맥주를 먹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룸살롱에 가서 대접받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격 의혹 제기에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19일 날 민주당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사진 석장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강남에 있는 이 부분이 일종업소가 아니라 그 단란주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라이브 카페 단란주점이더구만요. 오픈 카페인데 단란주점은 일종 유흥업소하고는 다르는데 한 가지 드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유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라든가 반주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도우미, 소위 말하면 호스테스나 여성 접대부를 동석시켜서 이제 술은 못 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서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사진을 제보받은 사진과 그다음에 현장의 룸 사진과 여성 도우미들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를 찍어서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허위의 사실을 직위원 부장판사가 얘기를 했다. 왜 그러냐면 룸살롱의 똑같은 그 모습의 사진 세 사람이 찍은 사진 중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어깨동무하고 찍었는데 이 부분이 룸살롱 그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연 이게 그 청탁법에 근거한 1회 100만 원이 넘고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제보자가 정말 악의적으로 제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실이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결과가 만약에 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난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사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인들과 함께 정말 어떤 부정청탁을 받거나 사건 청탁을 받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근무 시간 할 때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업소를 또 방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 판사의 사생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 세 개를 보면은 이게 무슨 룸살롱 접대를 증거하는 사진이냐 그거 아닙니까? 하나는 빈 룸살롱 방이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직위원 부장판사하고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손님들이 한장님, 소위 말하면 이제 그겁니다. 거기서 도우미들이 있는 업소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아니 거기에 뭐 직위원 부장판사가 있는 사진이 섰다가 모르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룸사롱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위원 부장판사는 그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무슨 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 그 사진 자체로 보면 술을 먹은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룸살롱이 아니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저녁에 외에는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점심때 같은데 개방을 해갖고 커피도 팔아요. 아니, 라이브 카페에서 보통 커피도 팔고. 커피도 판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은 아 커피 마시러 간 거 아닌가 점심때 그렇게도 보여지는 거고 그 사진 자체가 전혀 룸살롱 접대 장소다. 접대를 받은 증거라고 제시한 게 전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 사진 자체에는 분명히 직위원 부장판사가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은 술이 전혀 취하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얼굴도 그렇고. 거기 또 술도 없고 아무런 그런 데 없는 빈 방이란 말이에요. 그걸 증거로 제시한 게 과연 민주당이 해야 할 짓인가? 물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보자가 그 어떤 제보를 했느냐. 이 직위원 부장판사가 강남에 이제 사실은 이제 언론 표현할 때 뭐 단란주점이나 뭐 일종 유흥업소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이제 그 유흥업소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술을 함께 먹었으나 한 번도 계산한 사실이 없고 이 100여만 원씩 계산을 다른 사람이 한 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큰 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뒤 가리지 않고 이 룸살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형상을 갖다 사진을 내 보이면서 어떤 부정청탁에 굉장히 잘못된 그런 어떤 관계다라고 하고 이 마치 술접대를 받은 것처럼 이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 때 직위원 부장판사가 언론에 굉장히 노출이 되고 또 내란 혐의 관련한 조사 심리를 하기 전에 공식적인 발표를 본인 입으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직위원 부장판사가 정말 그 조사를 통해서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어떤 청탁의 대가로 그 향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런 발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굉장한 이 헛발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룸살롱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단란주점 업주 그 사람도 직위원 부장판사를 전혀 자기는 모르고 가게에 왔는지조차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억지 춘향이를 만들려고 하는 식인데 사실은 지난 대선 때는 김건희 여사 줄리파동을 일으켰고 윤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다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그 제보 자체가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난 지가 언제입니까? 네. 그것도 김유겸이가 법사위에서 터뜨린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용명, 김기태 이 법사위 국회의원들 소속 의원들이 터뜨린 건데 이거 제보에 근거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청탁을 받았다든가 또 술자리에서 진짜 갔는지 누가 계산했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보받았다 해갖고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짱짱하게 대선제에 붙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악재거든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반격을 가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결정타를 맞을 사안 아닙니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신속한 조사를 마무리해서 이 대국민 그 해명 내지는 진실을 갖다가 발표를 하는 게 지금 수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로부터 과연 동석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누구라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금방 드러날 사안이고, 지금 직현 부장판사가 재판 심리 전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부적절한 향응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게 충분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수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윤리감사관실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렇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할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뭐 사서행이라는 시민단체가 공수처에서 고발까지 해놓은 사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말 선거전에서 대표적인 네거티브 선거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군산 유세 때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파 한 단에 875원, 그 대파 사건에 거의 재판이나 다름없는, 시즌2나 다름없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700만 자영업자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더군다나 커피가 8,000원, 10,000원이라는데 지금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 가도 그렇게 안 받지 않습니까? 뭐 5,000원 5,000원 안팎이죠. 뭐 테이크아웃점 같은 데는 뭐 1,500원, 2,000원도 받고, 뭐 또 어떤 경우는 뭐 6, 7,000원 받는 경우도 있죠. 뭐 10,000원까지 받는 경우는 뭐 호텔 급에 준한 그런 커피 값인데, 지금 그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물론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계곡의 상인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업적으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20원이 원가 커피값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표현을 보면은 마치 120원의 원가가 드는데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형태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인건비라든가 월세라든가 그다음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걸 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단 그냥 120원 원가를 8,000원, 10,000원씩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오도되고 호도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커피 관련한 종사자나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 많은 그 소비자들로부터 마치 그 비판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 적잖은 그런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죠. 이 직위원 판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선 판사들까지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재판부를 흔들어대느냐, 흔드는 것이 옳으냐, 이것 가지고 지금 판사들이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데, 이거야말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원가하고 재료비조차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물론 그 커피 재료값이죠, 재료비요. 원가라는 것은 경제학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뭐 인건비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여러 물값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됐을 그렇죠. 때 그게 원가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120원이라고 원가로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듣는 사람 입장은 120원짜리를 8,000원, 10,000원에 팔아서 폭리를 취했다, 그 얘기. 더군다나 경기도지사 때 얘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때 얘기죠. 네. 그러면은 저 산계곡에서 거기서 카페 열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폭리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장사를 그만두고 커피점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설득을 해갖고 그런 성과를 냈다, 그런 그렇죠.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커피점 내갖고 그렇게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기는 맥락을 얘기를 못하고 이 120원 얘기만 하냐고 했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870원 대파 한 단도 그 대파 한 단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을 경우 그 정도만 받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적정할 것 같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싹 빼버리고 대파 한 단이 870원이라고 알고 있는 저런 사람이 무슨 뭐 대통령이냐. 그때는 이제 총선이니까 어떻게 대통령이냐 이래가지고 대파 꽂고 다니고 뭐 그냥 해가지고 완전히 선거판을 뒤집어 놔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재명한테는 대형 악재거든요. 이걸 지금 국민의힘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실은 회의 때 그 커피 잔을 놓고, 커피 한 잔에 120원이라고 하는 부분 또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을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맞춰서 국힘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 그다음 명예훼손, 상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이 세 가지 형태로 또 맞고발을 하는 이 고발전이 펼쳐지는 형국인데,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말실수가 선거를 망치는 경향이 많은데, 또 역시 상대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또 공세를 펼치는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난 18일 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120원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기본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몰고 가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고, 특히 호텔 경제학 이게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말도 안 되는 그런 괴짜 경제학이라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치고 나가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토론의 MVP는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거죠. 얘기가 나오는 네.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힘 입장이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호재들이 터지고 있는데, 적정한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활용을 제대로 적절하게 활용이라든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정말 이재명으로서는 막판에 대형 악재가 터진 거거든요. 정말 지난번에 대파 사건이라든가 이종섭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대응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용을 하면은 전세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를 할 텐데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